북한은 과거부터요. 수학, 과학 영재들을 어릴 때부터 뽑아서 국가 차원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에 길렀습니다. 김씨 일가의 야심, 여기에 상류층으로 뛰어오르려는 일반 주민들의 열망, 꿈이 결합된 이 북한의 영재교육 실태 지금부터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금송학원과 금송제 1중학교가 걸어온 자랑찬 교육사를 감회 깊이 되새겨보았습니다. 유능한 예술인재 후비 육성과 컴퓨터 수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 학생이라는 북한의 수학자가 류만 것을 칩니다. 네, 이 주제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의 유치원 이름은 좀 다르다고 하죠. 2년 과정이고 만 4살의 낮은 반, 5살이 다니는 높은 반 이렇게 운영된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Thank you. 하나하나의 장면들과 얘기들이 모두 어린이들의 생활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어린이들의 외국어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The master of the house decided to start out with other and more for celebrating his birthday. What's for birthday party? It was a great shock to the pig. 네, 그냥 보면 뭐 우리나라 같습니다. 요즘 이 평양 유치원에서는 예체능 수업 말고도 컴퓨터, AI, 외국어도 가르친다고요? 네, 그게 이제 평양의 귀족들부터 그런 바람이 부는데 사실 뭐 북한의 지방 유치원에서까지 저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평양시를 중심으로 대도시에서 뭔가 그 이공계, 과학 이런 데 이제 관심을 돌리다 보니까 유치원에서부터, 그러니까 북한의 유치원이라는 게 5살, 6살 다니고 7살에 소학교에 입학하는데 그 5살부터는 거기 학령전 교육으로 1년을 쳐주고 네. 그다음에 소학교가 5년이고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이래서 이제 12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두각을 여기서 나타내는 어린이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조기에 발굴해서 전담 교사까지 붙인다. 돈을 나라가 내는 것 말고는 우리하고 또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내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 보통 유치원 양성반을 졸업한 선생님이고 간혹 이제 제2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받은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숫자는 적기 때문에 그런 영재가 나타나면 전담 그 교사를 붙인다는 것은 이것 역시 이제 상당히 좀 그 보탠 얘기인데 평양시에서는 천재들, 영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담 선생님도 이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이 북한의 대표적인 영재 학교로 꼽히는 게 바로 평양 제1중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제1, 제2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무슨 광주 제1고등학교 이런 것들은 다 일본식 명칭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평양 제1중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보겠습니다. 평양 제1중학교에서는 수재교육 단위의 특성에 맞게 교육의 질을 보단히 높이는 데 모든 것을 지향시키고 있습니다. 우수한 대학 교원들과 연구사들이 초빙 강의를 하고 해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배우는 내용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활용 능력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소유하게 기초를 닦아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 보통 학교가 아닙니다. 평양 제1중학에서 북한의 핵과 또 미사일 개발자들이 다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특전,
혜택을 많이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1중학에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시, 구역, 군 단위의 1중학교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 중에서 어린이 중에서 가장 그 영재, 과학성을 가진 학생들만 입학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특혜가 있고 또 이 교육을 받고 졸업하면은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 종합대학 또 평성 이과대학 뭐 이런 최고의 대학에 이제 추천을 받아서 거기 가서 또 공부하면 이제 핵과학자가 되고 물리학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 특전을 받는 영재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해외 유학, 군복무 면제, 외국 서적 자유 열람권 이런 걸 다 주는데 자, 출신 성분은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북한은 이제 김성종합대학이나 뭐 이런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데는 출신 성분을 보는데 이런 이공계 계통의 이제 수재들을 발굴하는 데는 90년대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너무 출신 성분 따르지 말라. 그러면 이제 영재 머리 좋은 애들이 안 되니까 평성 이과대학이 그 우리 카이스트 같은 대학인데 평성 이과대. 예, 거기서부터 이제 출신 성분을 안 따지고 머리 좋은 애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공계 계통으로만 올라가지 뭐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사람처럼 정치 간부나 당 간부는 절대 못 됩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 출세를 하니까 자연히 신분 상승의 기회는 또 주어집니다. 네. 이 북한의 출신 성분, 뭐 빨치산 가문이냐 무슨 가문이냐 한다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낙인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핵과 미사일 과학자가 되면 이 낙인을 지우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 한마디로 계층 사다리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계층 사다리가 되는 게 분명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핵개발의 중심지인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식 대장, 장창하 대장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그 출신 성분이나 다른 거 가지고는 대장 별 4개까지 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핵개발의 핵심 역할을 했고 그걸 성공해서 김정은에게 보고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장까지 올라가게 됐으니까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 밑에 후배들도 계속 야 우리도 핵공부 과학공부 열심히 하면 대장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이제 풍토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바람 타고 간부들은 뭐 장성택 때도 그랬지만 수시로 숙청이 되는데 그렇죠. 이 핵과학이나 미사일 과학자는 그 바람 안 타고 아파트도 받고 뭐 온갖 혜택 나는 저 길로 갈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노동당 중앙위원회 핵심 간부 30% 이상이 다 김일성 종합대학 거기서도 이제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김정일이나 김여정이 졸업한 학과 출신들이 노동당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으면 절대 진로가 결정되지 않는 제한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이 이게 강화되다 보니까 그 분야를 잘 공부하면 김책공대나 무슨 뭐 일중학, 뭐 금성중학 이거 나와가지고 이제 출세가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턴이 되는 겁니다. 네. 최근 김정은 해커도 출신 성분을 가리지 말고 많이 뽑으라, 꽝꽝 뽑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분야에 북한의 수학 영재들이 몰리죠. 그렇죠. 북한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계층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북한의 해커 군단은 세계에서 3, 4위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방부 사이버 작전사령부의 규모가 1,000명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북한의 규모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 세계 금융회사나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데에서 해킹을 해서 암호화폐를 빼가거나 또는 뭐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빼가거나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죠.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커를 선발을 할 때는 출시 성분을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그 특별 지시를 했다는 거고 이 북한 전역에서 해킹의 재능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뽑아서 최고의 수준으로 교육을 시켜서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커로 이렇게 양성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동구권 국가들이 체조 선수들 육성하기 위해서 길러냈던 것하고 뭐 비슷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해커부대 출신들 얘기를 따르면은 우수한 성적으로 이런 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부모들 지방에 있는 부모를 평양으로 모셔서 같이 살 수도 있고 아파트를 받기도 하고 해외 유학의 기회까지 주는 그런 특전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판 이과의 과거 급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커로 양성시킬 영재들 금성중학교라는 데로 간다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아까 이제 1중학, 2중학은 도시 군별로 있지만 이 금성중학은 평양에 하나밖에 없는 네. 중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말로 여기에는 최고의 수재, 뭐 수학이나 물리나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그 과학성을 갖춘 애들만 선발해서 가기 때문에 이 금성중학을 졸업하면 무조건 말하자면은 그 김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을 가고 여기를 이제 졸업하면 북한의 그 종찰총국이라든지 뭐 이런 그 해커들을 양성하는 부대에 가서 또 재교육을 받고 이제 해외로 이제 해커로서 활동하러 나가는 겁니다. 자, 해외라면은 뭐 중국에 많이 세냥 같은 데서 이 유학을 하는데 뭐 유럽이나 이런 동유럽 같은 데도 보내나요? 동유럽 같은 데는 과거에 이제 탈출자가 많아서 거의 안 보내고 이제 말씀하신 그 써냥이나 뭐 길림이나 이런 쪽에 보내고 또 러시아에도 약간 보내고 러시아. 예, 그렇게 하지 넓은 세상에는 잘 안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성된 북한의 수학 영재들 실제로 각종 국제 올림피아드 같은 데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죠? 네, 그렇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학생들도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그런 유명한 대회죠. 이 대회에 매년 100개국 이상이 참여를 하는데 북한이 1996년부터 이 대회에 참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하고 2019년에 세계 4위, 최고 성적이 세계 4위니까 4강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북한의 학교는 아시다시피 이제 소학교가 4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를 통합한 중학교 과정이 6년으로 돼 있어서 이제 10년이죠. 근데 이제 국제 올림피아드가 20세 미만의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에 졸업을 하고 나서도 만 16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국제올림피아드에 나가기 위해서 2년씩 더 훈련을 받고 이렇게 국제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는데 유리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걸 무슨 뭐 어떤 영웅으로 불러야 될까요? 북한에는 외신의 각광을 받은 스타도 있습니다. 전문 해커로 양성돼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고 구글도 이긴 그 소녀가 있다고요? 네,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의 문소밀이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글과도 대결해서 이겨서 이제 1등을 했는데 이게 다 금성중학교 졸업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또 수학 그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입상한 경력도 많고 거기서 오히려 우리 한국보다도 숫자상으로 앞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집중적으로 키웠다는 얘기고 또 한 5, 6년 전에는 그런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3위에 입상했던 말하자면 북한의 그 이종철이라는 학생이 탈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저 강원도 평강군의 그 교사인데 아들을 보고 대한민국에 가서 공부해라. 너의 그 영재성을 살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제 보내서 한국에 와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우수한 성적은 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뽑히고 길러진 북한 해커들. 그런데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훔쳐서 김정은 비자금 되고 핵미사일 자금 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 이 뭐 거기에서 나오는 이 자금이라는 게 결국은 이 통치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자금들을 사용을 하면서 결국은 이 정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킹에서 확보하는 그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금으로 북한에서는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털고 뭐 조 단위로 그 돈을 해킹했다. 미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한 40%의 이 자금이 핵 미사일 자금이 해킹으로 충당된다. 엄청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지금 해킹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17년부터 3년 동안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이 거래소에서 한 1,00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탈취를 한 것으로 이렇게 경찰 조사가
밝혀졌죠. 그리고 UBC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유 자산의 한 40%를 탈취당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시세로 따지면 뭐 수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통치 자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